하는 뭐 제3자가 누군가가 했을 고발했을 수도 수도 있고요.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연이어서 여러분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후보님, 예, 이원택 예. 후보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슈 전파사 김지은입니다. 예, 예.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네. 먼저 이제 여론조사 최근에 이제 2건 발표가 됐는데, 하나는 이제 후보님이 앞서고, 하나는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앞선 결과가 나왔어요. 예. 이거 좀 어떠셨는지 결과 보시고, 이렇게까지 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좀 어떻게 보셨어요? 특히 앞서는 결과는 좀, 여기서도 좀 충격이었는데요, 언론에서도. 예, 아마 우리 지역적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충격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지역적 상황은 현역 지사의 프리미엄이 있고, 네. 또 지역의 언론 방송이 현 지사를 지원하는 기사들이 더 많고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초기에 조금 그렇게 나올 걸로 봤습니다. 예상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가면서 빠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미 빠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거에서 그런 걸 느끼세요? 제가 이제 지역 주민들 현장 가보면 네. 이제 민주당 화이팅하고 누가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건 뭐 집권 여당 후보 도지사 후보라는 건 뭐 다들 결론이 그거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알려질 거라는 거고 지금 김 지사 쪽에서 짜놓은 프레임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가면서 진실이 알려질 겁니다. 그 프레임 얘기 이제 해봐야 되는데, 김관영 후보는 이제 친청 후보를, 그러니까 후보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친청 후보를 꽂으려 나를 제명했다. 이번 공천은 정청래 연임용 공천이다. 이런 행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참 저는 상식을 초월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모든 국민이 본인이 현금 가방을 가져와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을 다 봤지 않습니까? 네. 보통 시도 의원들이 이 현금 살포를 저 정도 하면 바로 구속입니다. 지금 선거법이 민주주의에서 선거에서 금품 살포는 공직선거법에서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 구속돼요, 그런 거. 네, 금품 살포 현행범으로 잡히면 다 구속됩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중대한 거라는 거고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든다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봐줘야 된다. 봐주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민주당 현금 살포당이고 저거 하나 처리 못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희 박빙을 다투고 있는 부산시장 선거, 경남시장 선거, 전국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한 거고, 그 현금 살포는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증인이 있고. 다시 뭐 돌려줬든 안 줬든. 명백한 거죠. 그래서 전국 선거를 위해서라도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건데, 서면으로 예를 든다면 윤리감찰단에서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줬고,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다 줬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을 뭐 친청이고 자기 연임을 해서 자기를 했다 이런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다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직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한테 과연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거 100% 당선 무효용으로 보이는데, 저 정도 해서 당선 무효용이 안 된 사례가 없습니다. 당선 무효용인데 또 나오는 것은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저것을. 저는 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것을
정청래가 저를 이원택을 구하기 위해서 했다? 그건 저는 가짜 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출마하기 위한 프레임을 그렇게 짠 거죠. 그럼 김관영 후보가 이거 비슷한 사례인데 잣대를 달리 적용해서 나는 그렇게 신속하게 제명 결정을 하고 이원택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사실이 실상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또 다른 게 뭐냐면 사건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윤리감찰단 지시를 내렸고요. 저도 제 사건이 오픈되자마자 윤리감찰단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하루 만에 감찰 결과가 나온 거죠. 네. 하루 안에. 그래서 그 감찰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네? 네. 그렇잖아요. 근데 네네. 이 김관영 지사는 현금 살포라고 하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고요. 저는 대납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대납을 공모하거나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양심과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없어요. 거기는 정책 간담회여서 가서 정책 간담회 하고 제 밥값 내고 저는 미리 나왔습니다. 그것을 식사비 대납 의혹으로 저는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배후 세력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러면 그래서 그때 이제 사건 자체가 사안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그러면 그 참석자들 일부가 이제 사실관계 확인서라는 걸 써서 이제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또 그 식당 사장도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 사실관계 확인서는 5명 있었고요. 우리가 제출한 그날 식당에 21명인가 23명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몰아가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모릅니다. 몰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하면서 양심적인 발언을 발언을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쪽에다가 진술서를 써준 사람이 9명이나 됩니다. 이것도 수사기관에 우리가 제출했어요. 식당 사장은 MBC와 인터뷰에서도 또 저희 그 돈을 계산했다고 하는 비서관과 통화에서도 15만 원이 있다는 있는 걸 봤다고 주장을 했는데 또 안 봤다고 그럽니다. 말이 달라지나요? 식당 사장은 진술이 달라졌다는 말씀드리겠고, 중요한 건 식당 사장이든 누구든 제가 이걸 대납하라고 했다든가 대납을 지시했다든가 요청했다든가 공문했다는 진술이나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렌식을 해달라, 거짓말 탐지기 하자, 그리고 원래 경찰 쪽에서 빨리 끝내겠다고 해서 제가 빨리 끝내달라고 수사 받으러 들어간 거 아닙니까? 먼저 스스로 수사 받으러 들어간 거 아닙니까? 되게 선거 끝나면 하는데 제가 먼저 들어가 수사 받은 거죠. 그래서 제 사건하고 김관영 여보세요? 네. 사건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운동장에 초등학생하고 대학생이 선수로 뛰고 있어요. 선수라고 하는 건 공통점입니다.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체급을 가진 애나 대학생 체급을 가진 애나 선수인 건 똑같습니다. 저도 후보자고 김관영 지사도 후보자예요. 후보자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체급이 다르잖아요. 대학생과 초등학생의 무게 체급이 다르고 사안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동일하게 비교해야 된다? 억울하다? 아니 그 현금 살포를 당대표가 지시했습니까? 제가 지시했습니까? 저희가 요청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한 거잖아요. 본인이 한 걸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그걸 왜 남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후보님 사건도 선관위에서 이제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잘못된 오해인데 제가 이미 수사를 받았고요. 수사는 끝나 있고 선관위는 수사 끝난 다음에 후에 가서 받았어요. 경찰 수사를 받았고 수사는 끝났고 그 다음에 선관위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수사를 받았다고 선관위에 얘기했더니 거기는 고발이 아니라 저는 수사 의뢰한 겁니다.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거다. 선관위 단계에서는 이제 진실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으니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밝혀달라. 저는 수사 의뢰를 한 거고.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팩트가 수사 의뢰니까요. 이제 그런 거고 이미 수사는 끝나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왜 경찰이 차일피일 미루는지를 모르겠어요. 빨리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 정책 간담회 관련해서요,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김슬지 도의원한테 사전에 그러면 그 간담회 참석하는 참석자 명단을 혹시 받으신 적이 있는지, 그 간담회에서 좀 후보님 지지를 해달라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지. 제가 그러니까 명단을 제가 받거나 요청한 적도 없고요. 네. 예. 명단을 받거나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이제 예,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제 이런 것 자체가 저를 네거티브로 몰려고 지금 유도하는 질문 같아요. 제가 볼 땐. 혹시 김관영 지사 현금 살포 관련된 질의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근데 그건 CCTV에 명확히 찍혀 있는 아니, 거고. 김관영 지사, 그러니까 그것도 물어봐야죠. 네. 왜냐하면 처음에 현금 68만 원 회수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100 몇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식당 주인을 회유하려고 했다, 안 했다, 그런 거 없다. 근데 회유한 흔적이 나왔잖아요. 왜 그런 건 안 물어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후보님. 저를 향한 네거티브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걸 이슈화 시키면서 저를 향해서 네거티브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왜 그건 안 물어보죠? 후보님. 근데 이게 그리고 진술이 왜 공개가 돼서. 당선 무효용인데, 잠깐만요. 당선 네. 무효용인데 왜 나오냐고 물어보셔야죠. 왜 그런 건 안 물어보시고 저한테 막 구체적인 사안 다 체크해가면서 물어보시고. 저는 그 판단이 안 맞는다고요. 균형감 있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언론이 균형감이 진술이 없으면 나왔기 안 되잖아요. 때문에, 이거는 후보님께 해명할 기회를 드리는 거, 설명할 기회를. 아니, 왜냐면 제가 명확히 이것은 아니면. 기자회견을 너무나 네. 많이 했어요. 조금만 찾아보면 방송에도 기자회견을 많이 했고 다 기자회견을 많이 해놔서 해명할 기회는 지금 수없이 해명해놨어요. 네. 또 저희 수없이 전화 수없이 연결을 해명을 했으니까요. 해왔기 때문에. 또 예, 직접 예, 또 예.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신 것도 다르니까 제가 아니, 질문을 그것은 드렸고요. 아니, 그것은 제가 수없이 해명을 했습니다. 네네. 여기 다 뭐 우리 방송사들 나와 있고 다 수없이 해명을 했는데 네. 정말 언론이 객관적으로 하려면 거기도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네. 아니, 당선 후보님. 무효인데 왜 나왔냐? 네, 지금. 물어보셔야죠. 네. 그 지역 민심을 좀 그럼 어떻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상대 후보에서 굉장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반정청래를 민심을 약간 무기로 공세에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지역 민심은 어떻다고 느끼세요? 저는 그것은 그쪽의 프레임의 일부 시민들이 정보에 제한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알려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풀린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제가 알기로 무개파주의입니다. 저를 챙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 정청래 대표는 개파주의자가 아닙니다. 무개파주의자고 대단히 원칙적인 사람입니다. 예, 그걸 정청래 대표를 몰라서 그래요. 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제가 볼 때는 그 프레임은 저는 가짜 뉴스라고 봅니다. 김관영 지사가 도지사를 나오게 한 명분력으로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친청, 반청 뭐 이런 프레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 아님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후보님 강점이 있으시잖아요. 그 김관영 후보보다 나는 이런 점이 강점이다. 예, 제가 여보세요?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김관영 지사보다 저는 현장형 리더입니다. 네. 현장형 정신이고요. 저는 현장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시의원도 했고 전주시 비서실장, 도비서실장, 또 대협력국장, 정무부지사, 청와대 행정관, 또 국회의원 2번, 그리고 당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고 행정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도지사라고 하는 행정 경험 딱 4년 외에는 경험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행정 경험만 한 4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현장 밀착형 현장 경험 속에서 우리 도의 어떤 비전과 정책과 그걸 실천하고 추진하고 이런 점에서
아마 지켜보시면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추진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큰 차이가 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 김관영 후보 내란 방조 의혹 제기를 하셨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예, 여전하신 건가요? 그 네. 특검에서 그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그렇게 네. 나와 있어요. 음. 특검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평상시보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보안 체계를 강화한 사실. 네네. 네, 그 다음에 실제? 그 준해상 편성을 논의한 사실. 네. 그 다음에 비상 그 개헌 문자를 발송한 사실 등 사실로 인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불충분해서 이제 불기소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내란 방조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에서 요청한 것을 그대로 순응했던 건 사실로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검의 불기소 이유서를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계엄 당시에 그러니까 유관 담당자들 사이에 상황 정보를 공유한 거고 상황 파악하려고 이제 연락한 거를 전북도청 담당자가 협조 체계 유지로 표현을 했을 뿐이다. 근데 왜 이런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를 든다면 도청에서 국감 자료를 냈어요. 예? 거기는 직장 그 청사 폐쇄했다고 나와 있고요. 도지사한테 보고했다고 나왔어요. 이것도 실수라고 그래요. 아니 어떤 공무원이 12월 3일 날 그 밤에 네. 계엄군과 협조 체제 유지라는 문구를 누가 씁니까? 그 밤에. 그걸 누가 씁니까? 어떤 공무원이 실수다라는 거잖아요. 김관영 기사는 실수가 너무 많아요. 이건 말고도 실수였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실수가 많습니다. 몰랐다, 실수다. I don't know죠. 예.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기한 문건은 다 도청에서 생산한 문건들이고, 도청 공직자들이 그때 발표한, 그 간부들이 발표한 육성 그 화면 영상입니다. 네. 제가 하나라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근거, 그런 걸 근거로 실제 100%죠. 도청에서 만들어진 문건으로 제기를 한 것이다. 그럼요. 그래서 특검에서 불기소 결정했고 무혐의 결정을 했지만 이건 증거가 불충분한 거지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관영 후보 이제 4년 도정을 평가를 하셔야 내가 김관영 후보가 아닌 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텐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제 김관영 도정이 뭐 예를 든다면 전라북도 김관영 도정 4년 동안 전라북도 인구가 한 5만 정도 더 줄은 걸로 나옵니다. 인구 감소가 더딘 거죠. 5만이면 고창군 하나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인구 감소를 막지를 못했던 거죠. 또 지역 내 총생산이 계속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거죠. 또 지역 내 그 도민들의 소속도 감소했고요. 재정 자립도도 감소했고요. 네? 뭐 그런 조건에서 과연 도정을 더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네. 한번 도민들께서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금 전북지사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적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네. 예. 근데 이번에는 좀 이제 그 최근까지 발표된 여론조사에 좀 다른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아니라 내가 이원택 민주당 후보님이 당선돼야 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유를 말씀한다면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해방 이후 어떤 최대의 결정적 순간 변곡점에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대차 구조 투자 유치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피지컬 AI라는 사업을 1조짜리 예탁연재를 시켜줬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신산업 또 그 K컬처 K푸드, 또 농생명식품, 바이오 산업 등 끌고 가야 할 현안들, 또 새만금 SOC 재호기 완결, 이거 다 사실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 여당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무소속 후보가 해낼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민주당, 도지사도 민주당, 네. 당정청이 힘을 합쳐서 네. 어떤 비전과 정책과
구체적인 어떤 예산 조율을 통해서 해결해 가야 됩니다. 이것은 무소속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 후보인 제가 강점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후보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많이 쇠셨어요. 선거운동 열심히 하셨나 봐요. 네, 선거운동 끝까지 잘 무탈히 완주하시길 빕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원택 민주당 후보 여기까지 제가 인터뷰했습니다. 중간에 사진 하나 찍었어요. 네. 저희가 최대한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래갖고 PD들이 지금 현재 12분 지남 됐을 때 김관영 인터뷰 19분 했습니다라고 적혀 있는 거를 제가 딱 찍어놨거든요. 네. 시간도 나와 있으니까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면모에서 특히나 이제 인터뷰의 제왕 3도라는 초특급 인터뷰어 우리 김지은 선배가 뭐 특정한 프레임에 갇혀서 인터뷰를 했다라는 말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말 전해드리고요. 아유, 네. 중간에 불쾌를 하셨다면은 이런 얘기 말고 뭐 다른 거 나의 비전을 물어봐 달라고 하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로서는 충분히 저는 물어볼 수 있는 거 물어봤고 그다음에 시간도 분배를 굉장히 잘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인터뷰를 해보니까 두 후보가 굉장히 날카롭네요. 특히 이제 이원택 후보는 사실은 그 질문을 하면 제가 드렸을 때 사실 그건 해명의 기회이기도 하고 그 반박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 드리는 건데 또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구나 해서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지금 이만큼 이렇게 치열하구나 그런 것 또한 제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바쁘신 와중에 이게 선거운동은 진짜 선거 기간에는 1분 1초가 아까워요 후보들한테는. 근데 이렇게 19분씩 두 후보 이렇게 시간